네,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정책진단 국민을 위한 토론 주제 하나 선정해 봤습니다. 종합부동산세죠. 종부세 이름하여. 그 다음에 금융투자소득세입니다. 금투세. 이거 폐지할 것이냐, 뭐 이런 거에 대해서 한번 얘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샘 양입니다. 우선 그 토론을 좀 진행하기 위해서는 아, 기초적인 상식이 좀 있어야 됩니다. 지방세라는 게 있어요. 지방세, 국세라는 게 있고 일단 지방세에 대해서 한번 얘기해 보면 취득세, 등록면허세, 뭐 주민세, 자동차세, 뭐 담배 소비세, 레저세, 지방교육세, 지방소득세, 거기에 이제 재산세가 있습니다. 재산세.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이게 지방세 중에 재산세라는 게 있어요. 여기에 이제 뭐가 있냐면 주택, 뭐 토지, 건물 이게 다 들어갑니다. 네. 그렇죠? 이게 지방세의 재산세로 일단 한번 과세가 된다는 얘기죠. 그죠? 그렇게 알고 계시면 됩니다. 이거 뭐 한국 주식시장 외면 이유는 이거 뭐 찾다가 보니까 이제 LG화학, LG에너지솔루션 얘기가 나왔는 건데 뭐 여러 케이스가 있겠죠. 엔설 그 분할 상장 등 여기 저 그 할 때 이제 에, 주주에게 이제 불리한 결정이 있었다는 얘기죠. 그래서 이제 사실은 뭐 이해가 가는 부분도 사실은 없는 거는 아니에요. 엔저 엔서. 신규 시장에 우량 물량을 공급해야 되고 뭐 이런 얘기도 있었죠. 그래서 또 하나는 이제 미국은 손실 나면 공공 부분 뭐 이게 세법상 이제 무한 캐리를 해주죠. 무한정. 한국은 한 5년인가 봐주죠. 그 법인이 또 손실을 나면 공공 부분 입찰도 어려운 거죠. 사실 그 사업하기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한국은.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네. 금투세가 이제 나온 배경은 코로나 시국에 증시가 갑자기 뜨니까 떨어졌다가 갑자기 뜨니까 버블 논쟁에서 2021년에 나온 것이죠 아마. 어쨌든 2024년에는 개인들 돈이 뭐, 뭐 40조? 이것도 더 나갔을 거예요. 이게 언론에 나온 게 좀 조금 된 거니까. 외우고, 이거 코스닥은 완전 그 우리나라 초죽음입니다. 기관들도 다 매도 중이고, 가는 것만 지금 가게 만들고 다 죽어가고 있습니다. 이게 지금 그 우리나라의 주식시장입니다. 현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 이제 금투세 논란까지 있고 아까 종부세, 종합부동산세 이런 걸 본격적으로 토론을 하기 위해선 기초적인 상식이 좀 있어야 되기 때문에 제가 이렇게 얘기를 해놓은 것입니다. 샘 양입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종합부동산세에 대해서 한번 얘기해 볼게요. 그 종합부동산세란 과세 기준일 매년 6월 1일입니다. 현재 국내에 소지한 재산세 과세 대상인 주택 및 토지를 유형별로 구분하여 인별로 합산한 결과 그 공식 가격 합계액이 각 유형별로 공제 금액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분에 대하여 과세되는 세금입니다. 이렇게 돼 있어요. 유형별 과세 대상이 주택이 있고 예를 들면 9억 원, 1세대 1주택자는 12억으로 되어 있고요. 종합 합산 토지, 나대지, 잡종지 등이 5억 원,
별도 합산 토지, 상가, 사무실, 부속 토지 등으로 해서 50억 원, 80억 원입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1차로 부동산 소재 관할 시군구에서 부동산을 과세 유형별로 구분하여 재산세를 부과하고 2차로 각 유형별 공제액을 초과하는 부분에 대하여 주소지, 본점 소재지, 관할 세무서에서 종합부동산세를 부과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2021년 귀속분부터 법인주택분 종합부동산세 기본공제를 배제를 하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대개 이제 9월 16일부터 30일까지 합산 배제 신고를 하는 경우에 종합부동산세에서 과세가 제외됩니다. 여기서 이제 문제가 뭐냐면 아까 재산세가 지방세라고 말씀을 드렸었잖아요. 이건 종합부동산세는 국세로 좀 돼 있고 그래서 이제 종부세의 주택가격 그 안정 효과는 미미한 반면 재산세와의 이중과세, 임차인에게 세부 부담이 넘어가는 부작용이 있다는 것이 이론적으로도 또 실증적으로도 검증이 되었습니다. 고가 1주택보다 저가 다주택을 가진 분들이 세부 부담이 크다는 것도 실제로 문제이죠. 특히 또 전월세 공급을 위축시키는 것도 또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제 윤석열 정부는 초고가 1주택, 다주택 가격이 고일 경우에는 종부세를 이제 유지할 것이라고 이제 밝히고는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뭐 문제가 계속 나오고 있기 때문에 종부세를 이제 폐지하자는 얘기도 나오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세계 최고 수준의 상속세시 전면 개편해야 할 대상입니다. 현재 50%인 최고 세율을 OECD 평균에 가까운 최대 30% 수준까지 낮출 필요성이 있다고 봅니다. 현재의 상속세는 다 자녀의 혜택이 없고 국가에서 쓰는 유산취득세 형태로 변화도 고려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 경우 세율 구간에 따라 다자녀일수록 세금이 줄어드는 효과도 나타납니다. 기업 승계 시점이 아닌 실제 대기업과 연계되어 있기 때문에 주식시장이 우상향하지 못한 이유 중 하나로 제가 자주 이야기를 했었습니다. 상속세 폐지 문제죠. 그래서 상속세를 폐지하자 뭐 이렇게 얘기를 했었습니다. 중소기업이 큰 문제입니다. 상당한 기술이 있는 기업이 상속세 때문에 공중 분해되기도 합니다. 직장이 사라지고 종업원은 어디로 갈 데도 없어집니다. 그래서 상속세를 폐지하자는 것이죠. 추후에 이제 사업을 그만두면 또 매각하게 되면 그다음 매각 지분에 대해서 세금을 내는 양도 차익 또는 자본이득세 뭐 이런 전환으로 하는 것도 제안을 했었습니다. 뭐 이런 의견이 뭐 두루두루 반영이 되었는지 윤석열 정부에서도 정부 적극 검토 중이라는 소리도 들리긴 합니다. 반가운 소식이죠. 개미 투자자들이 기업은 좋은데 왜 주가가 떨어지는지 이유를 모르고 있었죠. 주가가 오르는 것을 기업주들은 싫어한다는 얘기죠. 왜? 상속세 때문입니다. 만약에 이 기업을 실제로 이제 뭐 내다 팔아야 되겠다 생각해서 자본이득이 생겼을 시점에는 뭐 세금을 좀 내게 하는 것도 방안이 되겠습니다. 정부는 뭐 세수 효과, 재정 영향 등을 고려해서 개편 방향을 결정할 생각인 것 같습니다. 물론 이제 여러 가지 감세론에 대한 반박은 제가 아니고 기업이 살고 직장이 살고 주식시장이 살면 더 많은 세원이 형성됩니다. 저는 그렇게 주장합니다. 뭐 계속 감세만 주장하면 세원은 어떻게 걷느냐 뭐 이런 얘기도 하는 분들이 있는데 아니
세원을 더 키워서 세금을 걷는 게 낫습니다. 소를 좀 키워야 합니다. 소는 누가 소를 키웁니까? 전면층을 위해서 벤처도 달릴만 하게 만들어 줘야 합니다. 중소기업도 마찬가지죠. 대기업에 다 옮기려고 하는 현상이 바람직한 것은 아닙니다. 그 종부세 얘기를 다시 하면 종부세도 이제 비판하는 이론은 아주 정교합니다. 이중과세, 분명한 이중과세죠. 이거 혼합과세 없애고 단순화하는 게 답일 수도 있습니다. 어차피 종부세도 부동산 보유세의 일종이니까 재산세와 통합하자는 논리가 대표적이죠. 근데 이게 종부세가 복잡한 성격 탓에 이제 정치적인 상황에서 뭐 대선이나 국회의원 선거에서 이제 좀 뒤바뀌기도 합니다. 사실은 이제 그 가장 악법적인 세제입니다. 사실은 제가 보는 관점에서는 정부가 돈을 걸어서 나눠먹는 구조라고 볼 수도 있어요. 네, 사실 종부세 얘기가 지금 사실은 위헌 소지가 많이 있는 거죠. 사실은 그것도 위중과세이기 때문에 그냥 단순하게 위헌입니다. 사실은 어떻게 보면 그래서 국가에서 국세로 걷어서 부서별로 나눠주고 있다는 얘기고, 재산세는 이제 지방세로서 주택분 재산세 2분의 1, 뭐 건물분 재산세 2분의 1 정도가 이렇게 해서 7월 16일에서 31일 사이, 그 다음에 나머지는 이제 토지분 재산세까지 해서 9월 16일에서 9월 30일 사이 이렇게 부과가 되는 구조죠. 그래서 지금 최근에 문제가 되고 있는 게 금투세하고 이제 종부세 얘기가 나오고 있고, 그 다음에 이제 뭐 25만 원 얘기가 나오고 있죠. 25만 원을 그냥 무상으로 다 주자. 이거는 뭐 미래 세대에 지금 엄청난 부채를 떠넘기는 나쁜 악법이라고 생각을 하죠. 사실은 그 25만 원이 무슨 도움이 되겠습니까? 사실은. 근데 이게 어떤 분들은 또 이런 얘기까지 하더라고요. 이렇게 악법을 계속 만드는 정당은 정당법에 이제 있다고 그래요. 헌법 8조 정당의 설립은 자유이고 복수 정당제는 보장된다. 그 다음에 두 번째 8조 2항이 정당은 그 목적 조직과 활동이 민주적이어야 하며 국민의 정치적 의사 행성에 참여하는 데 필요한 조직을 갖춰야 한다. 이제 세 번째 3조가 이제 8조 3항이죠. 정당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국가의 보호를 받으며 국가는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정당 운영에 필요한 자금을 보조할 수 있다. 보조가 지금 되고 있는 거죠. 그 다음에 네 번째가 이제 이게 정당의 목적이나 활동이 민주적 기본 질서에 유의될 때에는 정부는 헌법재판소에 그 해산을 제소할 수 있고 정당은 헌법재판소의 심판에 의해 해산된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헌법재판소에 이게 어떻게 되죠? 제소를 하게 되면 심판받고 해산될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이걸 하라고 얘기하는 분들도 계시는 것 같아요. 뭐 여러 가지 예산 낭비라든지 또 국민에게 피해를 주는 법이라든지 뭐 이런 것 때문에 해산을 해라 국민이 명할 수도 있겠죠. 뭐 근데 이제 미래라는 게 미래가 지금 뭐 기술 혁신도 없고 경제도 엄청나게 자주 급격하게 변하고 있고 뭐 인공지능이 있죠. 빅데이터 문제, 뭐 사물 인터넷 IoT죠. 뭐 5, 6G 통신 기술도 있고 최신
기술이 지금 급격히 변화를 하고 있는 상황 속에서 우리 한국의 정치권은 지금 너무 안일한 자세다. 일자리 창출도 지금 사실은 대기업만 지금 살고 중소기업은 좀 상당히 어려운 상황이죠. 그 대기업도 마찬가지입니다. 소비자도 좀 행동을 해야 되는데 소비자들도 좀 행동을 잘 못하고 있어요. 그리고 이제 지속 가능한 환경 문제도 우리가 고민을 많이 해봐야 되고, 우리 정책과 규제의 역할이 국민들이 또 기업이 잘 살 수 있게 만들어줘야 되는데 그렇지 못하다. 그 다음에 인구는 지금 엄청나게 저출산으로 가고 있고, 고령화 사회, 고령화가 아니고 이제 장수 사회라고 이름을 바꿔야 될 겁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그 사례, 실증 연구도 하고 또 정책적인 대안도 제시하고 이래야 될 것 같습니다. 우리 PDTV 또 우리 정책 진단, 국민 토론, 토크쇼 이런 것도 많이 진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